예,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올라갔는데 다만 하락 종목 수도 적진 않았고 코스닥은 아예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죠. 전체적으로 좀 신중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반도체주가 연이어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, 그 외에 뭐 석유화학 종목군들, 이런 종목군들 일부가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뭐 괜찮은 환경이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뭐 알테오젠이나 레인보우 로고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지수도 빠지고,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하락 종목 수도 늘어나는, 예, 그런 형태를 보여서 양시장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일정상 뭐 FMC 마이크론테크 실적,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변수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열심히 치고 나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이 되는, 예,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지수를 보면 양시장이 좀 달라요.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갇혀 있었거든요. 3월 들어서 아랫단으로는 61선, 윗단으로는 21선 갇혀 있었는데 이제 돌파가 됐죠. 그 돌파가 되면서 전고점 앞까지 한번 가볼까 이런 분위기인데,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는,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그러기도 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특징이 4일 연속해서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, 뭐 지수 등락과 무관하게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장의 주도권이 외국인 기관들한테 종목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뭐 예탁금 없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주는 날은 이제 지수는 플러스 나고, 근데 그런 날도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은, 예, 그런 형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좀 조심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. 양시장에 조금 다른, 예,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, 뭐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을 보면 우선 미증시 하락한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S&P 500 종목의 90%가 이틀 연속 올랐거든요. 자연스럽게 이제 매도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,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, 또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언급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4월 2일까지는 상호 관세 관련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산발적인 거 말고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, 또 일부에서는 주식시장 의식하는 거다,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.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뭐 이렇게 타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, 미증시가 빠졌다고 해서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있었고, 근데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번 주 매수 기조를 유지하잖아요. 코스닥은 뭐 산발적으로 하루 세게 들어왔다가 매수 쉬었다가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, 코스피는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제법 많은, 네, 대규모의 매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. 그래서 수급에서 뒷받침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쉽게 안 빠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, 특히 주도주 이제 반도체주 관련해서 뭐 잠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, 이제 긍정적인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수를 좀 위로 계속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미국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틀 동안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90%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이틀 연속 올라가면 일주일 동안은 조금 조정이 나와요.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데, 뭐 한 달, 세 달, 이제 6달, 12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올라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미증시 뭐 새벽에 빠진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우리는 그 뉴스거리들이 계속 나와갖고 이제 업종별로 해외 증시 쪽보다는 이제 국내 업종별 뉴스에 조금 더 집중하자,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,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,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뭐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좀 순환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의 인식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매수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저게 이제 미국을 팔고 아시아로 일부 자금이 좀 넘어온 것 같아서 수급이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이 괜찮아진 것 같다,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황 자체는, 코스피 자체는 이제 저런 부분으로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, 다음에 철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었죠. 그 우리나라가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철강 관세를 면제해 주는 걸 논의하고 있다더라,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. 근데 사실 저게 참 깡패 같은 거예요.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이거 해주면 니들한테 너 때리려고 했던 거 안 때릴게, 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좀 웃기긴 한데, 근데 어쨌든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이 조금씩 우리나라 쪽으로 오곤 있는데,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하면 비껴날 수 있겠구나,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주지사가 오게 되면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. 그리고 휴전 관련된 이슈, 지금 지정학 이슈도 살짝 불거지고 있잖아요. 가자지구
에서의 어떤 충돌,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좀 공격한 것도 있고, 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완전한 휴전이 되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전면적인 휴전이 아니라 에너지하고 인프라 관련된 시설만 공격하지 말자. 근데 이게 뭐 사실 사람한테 공격을 안 해야지 뭐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휴전이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다. 그렇게 되면서 지정학적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뭐 상승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도 따라가 볼까?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것도 있죠. 그래서 뭐 개별 종목들은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데 시장 전체적으로는 와하고 갖다 붙이기에는 뭔가 좀 걸리는 것들도 일부 있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을 주도한 건 반도체였잖아요. 그 블룸버그 오늘 제목을 보면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그 매도콜, 매도콜 보고서가 이제 철회됐다, 바뀌었다,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나왔거든요. 이게 뭐 기사 보면 이제 저 보고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, 그래서 금융당국이 조사도 했다,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스토리를 전하면서 어쨌든 저러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이 바뀌었죠. 그렇게 바뀌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. 이게 모건 스탠리가 대표적인 어떤 부정론자였잖아요. 맨날 겨울이 온다고. 그래서 뭐 맨날 겨울이야. 맨날 겨울 저기는. 근데 어쨌든 그런 보고서 썼다가 오늘 철회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 또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죠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됐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있어요. 삼성전자는 오늘도 59,000원 돌파를 못했거든요. 그러니까 59,000원에서부터 6만원 사이가 정말 큰 저항대인데 오늘 장중에 넘어가나 보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래서 끝났잖아요.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, FMC, 이제 다음에 정치적인 변수 이것까지 한번 보고 나서 움직이자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거든요.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좀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이거를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걸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22만 원 정도까지는 더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멀긴 하죠. 그래서 어쨌든 저 막혀 있는 어떤 상단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에서 돌파가 되는지 여부가 코스피가 2,700 이상 가느냐 지금보다 조금 위가 이번 반등의 끝이냐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. 특징주로는 오늘 LG화학이 되게 강했는데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게 있죠. 실적이 기대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의 어떤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러면서 오전에 잠깐 또 다른 석유화학주까지 동시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보면 이 종목도 61선을 시원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보고서 효과가 종목들별로는 좀 강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고요. 다음에 엔터주가 어제 JYP 때문에 JYP는 오늘도 뭐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엔터주들이 크게 올라간 거 SM이 특히 많이 올랐죠. 이게 무슨 하여튼 특출한 그 스타가 한 명이 나오면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이 저도 아니다 보니까 뭐 SM에 누가 그러니까 뭐 SM 종목 공부하느라고 누구 이름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뭐 팬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엔터주가 중국과의 어떤 제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고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리온이 오늘 또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윗골이 굉장히 길게 달고 거래대금 터진 거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. 식품주들이 오늘 괜찮았거든요. 뭐 오리온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이제 강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시장에서 마땅히 투자할 종목이 없다라고 평가될 때 또 이런 종목들이 강한 경우가 덜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에서 어떤 다른 종목군으로 이제 변화가 좀 나오게 되는지 이후에 이제 이게 또 시소관계 어떤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구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피 샀습니다. 그러니까 매수 강도는 뭐 어제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매수 계속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뭐 이제 매수 외국인들이 선물을 워낙 세게 샀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들어올 수 있죠.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그 매니저들 설문 있잖아요. 보시면 그 제일 아래에 있는 빨간색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에서 자금이 되게 많이 빠져나갔어요. 그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이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뭐 하여튼 유럽 쪽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 이쪽으로 자금이 넘어왔다.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빠져서 저쪽으로 가고 뭐 이런 구도인데 신흥시장 쪽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블룸버그 기사 소개시켜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아마 자금을 좀 미국 저래가지고 힘들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일부 자금이 좀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. 근데 이게 이제
단기성 자금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죠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장기성 자금으로 보고 유럽계 자금은 좀 단기성 자금으로 보는 편이거든요.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건 미국계 자금인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.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 종목 매수한 게 외국인들 전체 매수의 90%가 넘었어요. 예,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전차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그다음에 현대차, 기아, 모비스. 그러니까 전차 쪽의 매수 강도가 좀 두드러지게 강한 이제 그런 특성을 좀 보였고요.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상단 종목 삼성전자, LG에너지솔루션, 그리고 역시 자동차, 예, 그리고 식품주, 금융증권주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, 코스닥은 양쪽이다. 오늘 반도체 엄청 샀어요. 예, 그러니까 반도체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요 아랫단까지 보면은 되게 열심히 매수했고, 그다음에 전체 매도의 한 40% 정도가 알테오젠 한 종목. 예, 오늘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제 레인보우 로버도 약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팔고 대형 제약주 쪽 부류의 종목군들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. 그런 거 팔아서 반도체에 집중하는 편이었고, 기관도 보면 이제 엔터주가 순매수 1위로 잡혀 있긴 한데 2위가 이제 STI, 뭐 동진세미캠, PSK홀딩스, 주성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보니까 매수한 종목들이 뭐냐면 숫자가 좀 잘 나온 기업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숫자 잘 나왔다는 건 실적이 좋다는 의미인데, 그러니까 숫자 잘 나오고 보고서 효과가 좀 있고 이런 종목군들이에요. 그러니까 기관들이 반도체를 매수할 때 상대적으로 기대감보다는 숫자를 일단 눈으로 보고 검증이 된 기업들,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수를 좀 집중한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종목들별로 좀 차이는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를 지난주 후반부터 기관들이 좀 집중했었는데 이번 주까지 그 흐름은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FOMC 회의 열립니다. 여기서 파월 의장의 발언,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니까 그냥 지금 경제 침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침체 관련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서 점도표, 그러니까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. 그 점 찍는 거. 그다음에 경제 전망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후에서의 어떤 주가의 동향 당연히 중요할 거고,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자금, 예를 들어서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뭐 연기금의 매수 강도도 이전만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종목 주도권이 개인한테 없어요.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서 대형주는 괜찮은데 뭐 나머지는 좀 어정쩡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개별적인 종목 일부 끌어올리고 외국인들이 큰 덩어리 삼성전자 움직이고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차별하긴 한데 다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이제 코스닥도 과매도로 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일시적인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반등 시도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에 좀 못난이로 제가 같은 표현합니다만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, 삼성전자가 59,000원이 최대 저항대거든요. 그러니까 59,000원, 6만원 요 단계. 이거를 이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시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. 기술적 반등에서 조금 더 욕심내는 걸로 바뀔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후에 이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,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거는 파월 징크스인데,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회견을 그렇게 잘하는, 그러니까 파월은 제가 보기에는 회견을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. 예전에 뭐 버냉키라든가 뭐 이런 옐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회견할 때 지수가 괜찮았어요. 근데 파월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움직였고,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하는 회견 때는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. 이거는 뭐냐면, 그러니까 파월이 회견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파월 회견을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해서 침체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 안 주는 게 중요하고, 경제 전망치에서 경제 전망이 크게 하향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. 이 점 중심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에선 뺐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치 변수도 또 하나 있죠.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까지는 확보된 게 없어서 나중에 그건 이제 확인되면 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,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